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쓰러진 순간 가족들은 냉정한 선택을 합니다. 차라리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낫죠.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진짜 부담스럽네요. 병실에 홀로 남겨진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작은 녹음기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목소리가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오래된 계단을 오르면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립니다. 그 안쪽 작은 부엌에서 박영자는 오늘도 허리를 구부리고 있습니다. 68배의 나이, 주름진 손은 멈추지 않고 물을 썰어냅니다. 칼질 한 번 한 번이 조심스럽지만 그 손끝엔 세월의 무게가 묻어납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아직 저녁 준비를 시작하기엔 이른 시간이지만 영자는 쉬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야지. 그래도 아들 입맛은 내가 알아야지.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김치통을 꺼냅니다. 며칠 전에 담근 김치가 아직 익지 않았지만 아들 준호가 좋아하는 깍두기만큼은 오늘 안에 담가두어야 합니다. 허리가 아파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며느리 미정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면 또 그 표정을 지을 겁니다.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는 그 표정 말입니다. 영자는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냅니다. 몸은 힘들지만 손은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영자는 빨래를 걷어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손을 멈춥니다. 하지만 허리를 펴려고 하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참아냅니다. 아파도 내색하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또 부담스러워할 테니까요. 거실에서는 며느리 미정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1살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한 옷차림. 겉으로 보기엔 정갈한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엔 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미정은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들 학원비, 이번 달 카드가, 남편 회사 상황까지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합니다. 그때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들립니다. 미정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쉽니다. 영자가 부엌에서 나와 냉장고 문을 열자 미정이 고개를 돌립니다. 냉장고 안은 반찬통으로 가득합니다. 김치, 나물, 조림, 찌개. 먹지도 않을 반찬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정은 냉장고를 바라보다가 입을 엽니다. 어머니, 요즘 병원비도 빠듯한데 반찬 그렇게 많이 하시면 어떡해요? 다 버려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반찬통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좋아하는 거라서 조금만 해놓으려고. 준호 오빠는 편의점 도시락도 잘 먹어요. 굳이 어머니가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미정은 다시 스마트폰을 내려다봅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영자는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요즘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영자도 압니다. 준호가 다니는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고 손자 학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해온 영자에게 부엌은 자신이 존재하는 마지막 자리 같은 곳입니다. 영자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깍두기를 담그려고 물을 썰던 도마 위에 손을 얹습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립니다.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45살 건설사 부장.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집에 들어옵니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서자 미정이 먼저 입을 엽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그냥 피곤해. 준호는 소파에 몸을 던집니다. 오늘도 회의가 많았습니다. 상사는 실적을 압박하고 부하 직원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 사이에서 준호는 늘 조율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집안 분위기도 편치 않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준호는 느낍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모르는 척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준호야, 저녁 먹을래? 아니, 괜찮아요. 회식하고 왔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비해둔 된장찌개와 깍두기를 바라봅니다. 아들이 안 먹는다면 또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미정이 옆에서 낮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미리 물어보시고 하시라니까요. 식재료비도 아까운데.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습니다. 영자는 문득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무슨 의미로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에게는 부담, 아들에게는 걱정거리.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밤 10시 영자는 작은 방에 누워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 시트가 땀으로 축축해집니다.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갑니다. 영자는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옆방에서는 미정과 준호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요즘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그래, 병원 가봐야 하나? 병원비 또 나가는데 큰 병 아니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도 여유 없잖아요. 영자는 이불을 끌어당겨 귀를 막습니다.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그 말들은 가슴속으로 파고듭니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영자를 천천히 잠식해 갑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돌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합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하지만 참아냅니다. 준호와 미정이 나란히 식탁에 앉습니다. 영자가 국그릇을 내려놓자 미정이 짧게 말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온기는 없습니다. 준호는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습니다.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자는 맞은편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있지만 이 식탁 위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 있습니다. 누구도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저 평온한 척, 괜찮은 척,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영자는 국을 한 숟가락 뜹니다. 입맛이 없지만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 합니다. 식구들이 걱정할까 봐서입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준호와 미정이 집을 나섭니다. 영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색빛 하늘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영자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잠시 쉬려고 했지만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날카로운 통증에 숨이 막힙니다. 영자는 손으로 허리를 감싸줍니다.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심합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통증이 아침이 되자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영자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강렬해집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적십니다. 영자는 벽을 짚고 일어서려 합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영자는 급히 식탁을 잡으려 하지만 손이 헛을 짚습니다.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영자의 몸이 거실 바닥에 넘어집니다. 머리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힙니다.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합니다.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자는 몸을 움직이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허리 아래로 감각이 사라집니다. 공포가 밀려옵니다. 영자는 손을 뻗어 핸드폰을 찾으려 합니다. 소파 위에 놓인 핸드폰이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멉니다. 손이 닿지 않습니다. 팔을 뻗어도 몇 센티미터가 모자랍니다. 도와줘, 누구 없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입니다. 영자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집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영자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오후 1시쯤 현관문이 열립니다. 미정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트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들어서던 미정은 바닥에 쓰러진 영자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어머니, 어머니.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사과와 양파가 굴러다닙니다. 미정은 급히 영자에게 달려갑니다. 영자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눈은 떠져 있지만 초점이 없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미정은 준호에게도 연락합니다. 준호는 회의 중이었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회의실을 뛰쳐나가 급히 병원으로 향합니다.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영자를 들것에 옮깁니다. 미정은 구급차에 함께 탑니다. 사이렌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응급실. 하얀 커튼으로 둘러싸인 침대 위에 영자가 누워 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을 합니다. 미정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봅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갑니다. 1시간쯤 지나자 준호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집에 갔더니 거실에 쓰러져 계셨어요. 제가 발견했어요. 한참 쓰러져 계셨던 것 같아요.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담당 의사가 나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입니다. 표정이 무겁습니다. 준호와 미정이 다가갑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네, 아들입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엽니다.
척수 손상입니다. 낙상 당시 충격으로 척추 4번째와 5번째 사이가 압박됐습니다.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호는 말을 잃습니다. 귓가가 멍해집니다. 옆에서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다시 걸을 수 있나요?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재활 치료를 하더라도 완전한 회복은 힘들 겁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덧붙입니다. 입원 기간은 최소 1달 정도 예상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겁니다. 집에서 모시기에는 간병이 쉽지 않을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미정은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입원비와 검사비, 재활치료비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은 넘을 겁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면 간병비까지 포함해서 월 2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자리를 떠나고 두 사람만 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립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이거 한 달에 요양비만 100만 원 넘겠네요. 우리 형편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봐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회사 사정도 좋지 않고 아이 학원비도 빠듯합니다. 게다가 집 대출 이자도 매달 나갑니다. 저축한 돈도 얼마 없습니다. 미정은 계속 말합니다. 차라리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낫죠. 솔직히 집에서 모시기엔 무리예요. 제가 간병을 어떻게 해요? 일도 해야 하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정의 말이 냉정하게 들리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두 사람은 병실로 들어갑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초점이 흐립니다. 준호가 다가가 손을 잡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영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립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입술을 움직이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준호는 영자의 손을 꽉 쥡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미정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봅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도시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꺼내 요양병원을 검색합니다. 몇 군데를 찾아보고 상담 전화를 겁니다. 병실 안은 조용합니다. 준호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영자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립니다. 그 눈물은 베개를 적시며 사라집니다. 영자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말입니다. 자신은 이제 짐이 되었습니다. 돌봐야 할 부담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 낡은 건물 3층, 복도 끝 병실이 영자의 자리입니다. 하얀 벽, 차가운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 병실에는 영자를 포함해 4명의 노인이 누워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처지입니다. 가족의 방문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고 공기는 무겁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허리 아래로는 여전히 감각이 없습니다. 손가락은 조금 움직일 수 있지만 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걸어 다니던 다리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의 몸을 붙여놓은 것처럼 낯섭니다. 가끔 다리를 움직이려 애쓰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이 밀려옵니다. 오전 9시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옵니다. 김선희 63세 나이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희는 영자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은 좀 어떠세요? 영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선희는 영자의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합니다. 손길이 부드럽습니다. 선희는 이 일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을 돌봐왔고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합니다. 선희는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물 좀 드실래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희는 컵에 물을 따라 빨대를 꽂아줍니다. 영자는 천천히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릅니다. 선희는 영자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힘내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재활 치료 꾸준히 받으시면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습니다.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선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주는 것이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선희는 영자의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병실을 나갑니다. 영자는 다시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에는 얼룩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후 2시 병실 문이 열립니다. 미정이 들어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미정은 영자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방문은 의무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정은 영자의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머니, 좀 어때요? 많이 불편하시죠? 영자는 고개를 돌려 미정을 바라봅니다. 입을 열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정은 스마트폰을 보며 말합니다. 요즘 준호 오빠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오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구조조정 때문에 정신없대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합니다. 아들도 바쁠 겁니다. 미정은 계속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쇼핑몰을 둘러봅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말을 걸고 싶습니다. 손이라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병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립니다. 미정아. 영자가 작게 말합니다. 미정이 고개를 듭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잘 안 들려요. 물 좀 줘. 영자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미정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짓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지금 손이 바빠요. 나중에요. 아까 간호사분이 물 드렸잖아요. 미정은 다시 스마트폰을 봅니다. 영자는 입술을 깨뭅니다.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다시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미정은 30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납니다. 가방을 챙기며 말합니다. 그럼 저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애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미정은 병실을 나갑니다. 영자는 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문이 닫힙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가 혀를 찹니다. 저 집은 돈 냄새로 사는구먼. 저런 며느리를 두다니 불쌍해라. 우리 며느리도 비슷하긴 하지만.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정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미정도 힘들 겁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영자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뺨을 타고 베개로 스며듭니다. 저녁 6시 선희가 다시 병실에 들어옵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선희는 영자의 침대를 일으켜 세웁니다. 죽 한 그릇을 가져와 영자에게 먹입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떠먹입니다. 영자는 죽을 삼킵니다.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합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선희는 영자의 입가를 닦아주며 말합니다. 어머님, 오늘 며느님 다녀가셨죠? 오래 계셨나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어머님, 혹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가족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요. 영자는 선희를 바라봅니다. 선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이 일을 오래 했는데요. 어르신들 보면 말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녹음기를 드리고 싶어요. 목소리라도 남겨두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나중에 가족분들이 들으시면 위로가 되실 거예요. 영자는 눈을 크게 뜹니다. 목소리를 남긴다는 것.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냅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입니다. 빨간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간단해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녹음돼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 녹음하세요. 혼자 계실 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선희는 녹음기를 영자의 손에 쥐어줍니다. 영자는 녹음기를 바라봅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선희는 영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병실을 나갑니다. 밤 10시 병실의 불이 꺼집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자는 녹음기를 바라봅니다. 손을 뻗어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영자는 작게 말합니다. 미정아,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도 힘들었겠지. 나도 알아.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안아주면 좋겠구나. 따뜻하게. 녹음기의 빨간 불이 깜빡입니다. 영자는 녹음을 멈춥니다. 녹음기를 가슴에 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것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영자는 눈을 감습니다. 오늘 밤도 길고 외로운 밤이 될 것입니다. 천천히 잠에 빠져듭니다. 이틀 후 저녁 8시 준호와 미정의 집 거실입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지 1시간쯤 지났습니다. 피곤한 얼굴입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곧 깨질 운명입니다. 미정이 부엌에서 나와 준호 옆에 앉습니다. 손에 계산기를 들고 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준호는 미정을 바라봅니다. 왜 그래?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은 계산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준호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입니다. 미정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제 더는 못 버텨요. 어머니 요양비만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거기다 우리 생활비, 애 학원비, 대출 이자까지 하면 매달 적자예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미정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준호도 알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미정은 계속 말합니다. 솔직히 어머니 상태도 나아지기 힘들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하반신 마비는 거의 회복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겠어요?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준호도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정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현실 좀 봐요. 우리 인생도 있어요. 애도 키워야 하고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까지 망가져요. 준호는 고개를 듭니다. 미정을 바라봅니다. 미정의 눈빛은 단호합니다. 준호는 작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야. 어떻게 그냥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간병 방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간병인을 빼고 최소한의 치료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요. 미정은 계산기를 들어 보이며 설명합니다. 준호는 숫자들을 바라봅니다. 미정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간병인을 빼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머니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준호는 고민합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생각 좀 해볼게. 언제까지요? 이번 달 카드값도 못 낼 지경이에요. 빨리 결정해야 해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준호는 혼자 거실에 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다음 날 오후 준호는 회사를 조퇴하고 요양병원으로 향합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3층 병실로 올라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준호를 보고 눈을 크게 뜹니다. 준호야,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준호는 영자의 손을 잡습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입니다. 준호는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영자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바쁠 텐데 왔구나. 엄마 보고 싶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자는 아들의 손을 꽉 쥡니다. 힘이 없지만 정성을 다해줍니다. 준호는 영자를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뺨이 꺼지고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아픕니다. 엄마, 죄송해요. 자주 못 와서. 괜찮아, 너도 바쁘잖니. 영자는 아들을 위로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참으려 하지만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영자가 준호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준호야, 미정이가 힘들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자는 작게 웃습니다. 미안하구나, 엄마가 짐이 되어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알아, 다 알고 있어. 영자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엄마, 우리가 간병 방법을 조금 바꾸려고 해요. 비용 때문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준호는 계속 말합니다. 간병인을 빼고 꼭 필요한 치료만 받으시는 걸로요.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어서. 괜찮아, 그렇게 해.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보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할 것 없어.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엄마는 이제 늙었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준호는 눈물을 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병실 안으로 석양빛이 들어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엄마, 저 가봐야 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는 병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영자는 혼자 남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영자는 이불로 얼굴을 가립니다. 흐느낍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병원에 전화를 겁니다. 간병 조건 변경을 요청합니다. 병원 측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정은 동의서를 준비하겠다고 답합니다. 이틀 후 미정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간병 중단 동의서입니다. 영자의 병실로 들어갑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꺼냅니다. 어머니, 이거 서명 좀 해주세요. 간병 조건 변경하는 거예요. 영자는 서류를 바라봅니다. 흐릿한 글씨들이 보입니다. 미정이 펜을 내밉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씁니다. 박영자. 삐뚤삐뚤한 글씨입니다. 미정은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미정은 병실을 나갑니다. 영자는 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문이 닫힙니다. 영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은 이제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자는 녹음기를 꺼냅니다.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미정아, 널 원망하지 않는다. 내 선택을 이해해. 그래도 한 번만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녹음기의 빨간 불이 깜빡입니다. 영자는 녹음을 멈춥니다. 녹음기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습니다. 간병 조건이 변경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병실에는 더 이상 전담 간호사가 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2번, 식사 시간에만 간호사가 들릅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집니다. 벽에 걸린 시계만 째깍거리며 시간을 알려줍니다. 오전인지 오후인지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병실은 더욱 고요해집니다. 다른 할머니들의 숨소리만 들립니다. 누군가는 코를 골고 누군가는 잠꼬대를 합니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욕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등과 엉덩이 부분이 쓰라립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옵니다. 미정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잊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는 녹음기를 꺼냅니다. 요즘 녹음기가 유일한 친구입니다. 말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작게 속삭입니다.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미정이한테 잘해줘. 미정이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하구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기침이 나옵니다. 영자는 녹음을 멈추고 녹음기를 베개 밑에 넣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병실을 비춥니다. 영자는 눈을 감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고향 마을, 논밭 사이를 뛰어다니던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아버지가 만들어주던 연, 그때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세상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몸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열이 납니다. 이마가 뜨겁습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가슴에서 가래가 끓는 소리가 납니다. 간호사 선희가 병실에 들어와 영자를 살핍니다. 얼굴색이 좋지 않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선희는 급히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가 와서 영자를 진찰합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폐소리를 듣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입니다. 의사는 항생제 처방을 내립니다. 하지만 영자의 몸은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선희는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약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희는 병실을 나가며 준호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회의 중입니다. 선희는 미정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미정도 답장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문자를 놓쳤습니다. 오후 3시 영자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자는 녹음기를 꺼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빨간 불이 켜집니다. 준호야, 미정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 미정아,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준호야, 착한 사람이니까 미정이 잘 챙겨줘.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엄마는 괜찮아. 목소리가 끊어집니다. 영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녹음을 계속합니다. 사람은 미움보다 사랑으로 오래 남는단다. 엄마가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야. 녹음이 끝납니다. 영자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천장이 점점 흐려집니다. 의식이 희미해집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저녁 6시 선희가 병실에 들어옵니다.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죽 한 그릇과 물 한 컵입니다. 하지만 영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희는 급히 다가갑니다. 영자의 호흡이 불안정합니다. 맥박이 약합니다. 손목에서 맥박을 재지만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선희는 비상벨을 누릅니다. 의료진이 달려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 처치를 합니다. 링거를 꽂고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영자의 상태는 계속 악화됩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의사는 선희에게 말합니다. 보호자에게 연락하세요. 빨리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번에는 받습니다. 선희는 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보호자님, 어머님 상태가 위급합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손에서 펜이 떨어집니다.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미정에게도 연락합니다. 미정은 마트에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버려두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병원에 도착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3층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의료진이 영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준호는 급히 다가갑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영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의사가 준호를 제지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의료진은 계속 응급 처치를 합니다. 하지만 영자의 호흡은 점점 약해집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의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료진이 물러납니다. 준호는 영자에게 다가갑니다. 영자의 손을 잡습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호예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영자의 눈꺼풀이 살짝 떨립니다. 하지만 눈을 뜨지 못합니다. 미정도 옆에 섭니다.
처음으로 영자의 손을 잡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영자는 듣지 못합니다. 오후 7시 15분 영자는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립니다. D. 의사가 시간을 기록합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미정도 옆에서 흐느낍니다. 두 사람은 무너집니다. 병실은 고요해집니다. 의료진이 조용히 물러납니다. 선이만 남아서 영자의 몸을 정리합니다. 준호와 미정은 침대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립니다. 병실 안은 어둠에 잠깁니다. 선이는 조용히 다가와 작은 녹음기를 내밉니다. 베개 밑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선이는 녹음기를 준호의 손에 쥐어주고 병실을 나갑니다. 준호는 녹음기를 바라봅니다. 미정도 녹음기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준호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지금은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아픕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준호와 미정의 집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거실 한편에는 영자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영자는 미소 짓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직 건강하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그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다. 차가워진 손, 창백한 얼굴, 마지막 숨. 미정은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흐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옵니다. 준호 옆에 앉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립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멈춰 있습니다. 준호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냅니다. 병원에서 받은 그 녹음기입니다. 며칠 동안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들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을 들어야 합니다. 준호는 녹음기를 켭니다. 손이 떨립니다.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영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미정아,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도 힘들었겠지. 나도 알아. 다 이해해. 미정은 숨을 멈춥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너무나 따뜻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안아주면 좋겠구나. 따뜻하게 엄마는 그것만 바랐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흐느낍니다. 몸을 떨며 울부짖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립니다. 녹음은 계속됩니다. 준호야,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미정아,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정말 그랬어. 준호야, 착한 사람이니까 미정이 잘 챙겨줘.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만 기억해줘. 준호는 고개를 떨굽니다. 어깨가 흔들립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은 미움보다 사랑으로 오래 남는단다. 엄마가 너희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야. 부디 기억해줘. 녹음이 끝납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목 놓아옵니다.
가슴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어머니,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미정은 자신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깨닫습니다. 돈 때문에, 편애 때문에 시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물 한 잔 제대로 떠드리지 않았습니다.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안아드린 적도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신을 딸처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미정은 견딜 수 없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짓누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준호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준호는 자신도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곁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쓰러져 있을 때도, 어머니가 숨을 거둘 때도 곁에 없었습니다. 준호는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병실에서 물을 달라고 하던 모습, 자신은 스마트폰만 보며 나중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계속 떠오릅니다. 영자가 쓸쓸하게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그 눈빛 속에 담긴 슬픔. 미정은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미정은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영자의 영정 사진 앞에 앉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정은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준호도 옆에 와서 앉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두 사람은 영정 사진 앞에서 밤을 지셉니다.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진 속에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입니다. 그 미소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결심합니다.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무언가 바꿔야 합니다. 시어머니에게 했던 잘못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갚아야 합니다. 이 죄책감을 안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미정은 준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요양병원에 봉사 가요. 어머니가 계셨던 그곳에요. 준호는 미정을 바라봅니다. 미정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간절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자.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 일주일 후 미정과 준호는 영자가 있었던 요양병원을 찾아갑니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냄새. 어머니의 기억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선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두 사람은 자원봉사를 신청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선희는 고맙다며 악수를 청합니다. 선희의 손은 따뜻합니다. 첫 봉사날 미정은 한 할머니의 병실로 들어갑니다. 팔순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혼자 누워 계십니다. 가족은 오지 않습니다. 미정은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습니다.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잡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할머니는 미정을 바라봅니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미정은 할머니의 손을 쓰다듬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영자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합니다. 물을 떠다 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합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미소 짓습니다. 준호는 다른 병실에서 할아버지를 돕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밀어 복도를 산책시켜 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고맙네, 덕분에 바깥 공기 마셔보네, 오랜만이야. 준호는 미소 짓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머니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라도 갚는 것입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준호는 경청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합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이 준호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할머니 손 잡아드렸는데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어머니 생각났어요.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래. 어머니께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돼. 이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다행이야. 우리 앞으로 계속 봉사하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준호는 미정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걷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습니다. 밤하늘은 맑고 깨끗합니다. 어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을. 준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합니다. 엄마,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게요. 엄마가 남긴 말씀처럼 사랑으로 살게요. 약속할게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마치 영자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준호는 눈물을 닦습니다. 미정도 눈물을 닦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걸어갑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며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입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과 준호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요양병원을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노인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이 이제는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두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감사 인사가 두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정은 병실로 들어갑니다. 평소처럼 돌보던 할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오늘따라 할머니의 얼굴색이 좋지 않습니다. 창백하고 숨소리가 가쁩니다. 미정은 급히 다가가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제가 간호사 선생님 불러올까요? 할머니는 미정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짓습니다. 손에 힘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마워,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 있는 시어머니는 복받았을 거야. 미정은 할머니의 손을 꽉 쥡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 할머니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미정은 영자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영자도 이렇게 외로웠을 것입니다. 미정은 할머니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할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편안한 표정입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할머니 곁을 지킵니다. 간호사가 와서 할머니를 돌봅니다. 미정은 복도로 나옵니다. 준호가 다가옵니다. 괜찮아? 미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로 걸어갑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입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옵니다. 미정이 준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외로우셨을까요? 우리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혼자였을까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도 분명 외로웠을 것입니다. 가족이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혼자였을 것입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랬을 거야. 우리가 곁에 있었지만 엄마는 혼자였을 거야. 우리가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 미정은 눈물을 닦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립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아들 방으로 갑니다.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줄래? 아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미정은 아들 옆에 앉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민수야,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엄마가 할머니께 잘못한 게 많아. 할머니는 엄마를 딸처럼 사랑하셨는데 엄마는 그걸 몰랐어. 엄마는 돈만 생각하고 편한 것만 생각했어. 아들은 엄마를 바라봅니다. 진지한 눈빛입니다. 미정은 계속 말합니다. 민수야,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해.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야 해.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야.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미정은 아들을 꽉 안습니다. 오랜만에 안는 것입니다. 아들도 엄마를 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아들이 자신처럼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주일 후 미정에게 전화가 옵니다. 요양병원에서 온 전화입니다. 미정이 돌보던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입니다. 미정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준호도 함께 갑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숨이 약합니다. 미정은 할머니 곁에 앉습니다. 손을 잡습니다. 차가운 손입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할머니는 눈을 뜹니다. 미정을 바라봅니다. 입술이 움직입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정말 고마웠어. 미정은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의 손을 꽉 쥡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숨이 멈춥니다. 할머니는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미정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준호가 미정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장례식장. 미정과 준호는 할머니의 빈소를 찾아갑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미정은 할머니의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님을 돌봐드렸던 봉사자입니다. 할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따뜻하고 자상하셨어요. 할머니의 아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이 붉어져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모시지 못했는데 덕분에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픕니다. 자신도 영자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도 자신과 같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은 할머니의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님은 행복하게 가셨어요. 마지막에 웃으셨어요. 외롭지 않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아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미정도 눈물을 흘립니다. 준호는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이 준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산소 가요. 오랜만에 가고 싶어요.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영자의 산소를 찾아갑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묘지입니다. 영자의 묘 앞에 섭니다. 미정은 무릎을 꿇습니다. 준호도 무릎을 꿇습니다. 미정이 먼저 말합니다. 어머니, 저 미정이에요.
요즘 봉사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못 해드린 것들을 다른 분들께 해드리고 있어요. 어머니, 제가 변했어요. 이제는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준호도 말합니다. 엄마, 저 준호예요. 엄마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미정이랑 사이도 좋아졌어요. 민수한테도 엄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묘 앞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영자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미정은 영자의 묘비에 이마를 댑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이제야 말하지만 정말 사랑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도 묘비를 어루만집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의 눈물만은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영자가 남긴 사랑을 깨달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 사랑이 두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사계절이 지나갔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장마가 내렸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었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그 모든 계절 동안 미정과 준호는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찾아갔습니다. 요양병원은 이제 두 사람에게 익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복도의 냄새, 벽의 색깔, 창밖 풍경,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노인들도 두 사람을 기다립니다. 토요일만 되면 병실 문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미정과 준호가 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은 미정을 보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할아버지들은 준호를 보면 손을 흔듭니다. 두 사람은 이제 이곳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미정은 새로 입원한 할머니의 병실로 들어갑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입니다. 혼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봉사하러 온 미정이에요. 매주 토요일마다 와요. 할머니는 미정을 바라봅니다. 경계하는 눈빛입니다. 미정은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할머니 곁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줍니다. 한참 후 할머니가 입을 엽니다. 가족들이 날 버렸어. 아들도 며느리도 안 와 나 혼자야.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정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영자의 손을 잡듯이 감싸줍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매주 토요일마다 올게요. 약속해요. 꼭 지킬게요. 할머니는 미정을 바라봅니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미정은 할머니의 손을 쓰다듬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병원 로비. 선희가 미정과 준호를 부릅니다. 두 사람은 선희가 있는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두 분 덕분에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해 하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은 두 분이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요. 저희가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희가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요. 선희는 책상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냅니다. 작은 USB입니다. 선희가 말합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어머님께서 남기신 목소리를 제가 편집했어요.
저희 병원에서 봉사 캠페인용 오디오로 만들었거든요. 어머님의 목소리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요. 복도 방송으로도 나가고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어요. 미정은 USB를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준호도 옆에서 바라봅니다. 선희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재생합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사람은 미움보다 사랑으로 오래 남는단다. 미정은 눈물을 흘립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립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1년이 지났지만 그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느껴집니다. 선희가 말합니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오늘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남는 거예요. 어머님은 떠나셨지만 사랑은 남았어요. 그 사랑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미정과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자는 떠났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목소리로, 기억으로, 그리고 두 사람의 변화된 삶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영자의 산소를 다시 찾아갑니다.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미정이 말합니다. 어머니, 1년이 지났어요. 저희 많이 변했어요. 매주 병원에 가고 있어요. 어머니께 하지 못한 것들을 다른 분들께 해드리고 있어요. 어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이 뭔지, 어머니가 저희에게 남겨주신 게 뭔지, 어머니의 사랑이 저희를 변화시켰어요. 준호도 말합니다.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해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돈은 예전만큼 없지만 마음은 풍족해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으로 사는 게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 없이는 몰랐을 거예요. 두 사람은 묘비를 닦아줍니다. 주변의 잡초를 뽑아줍니다.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앉아 있습니다. 영자와 대화하듯이 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립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영자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과 준호는 손을 잡고 걷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미정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후회 없어요. 어머니께 잘못한 건 고칠 수 없지만 다른 분들께 사랑 나눠드리잖아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엄마가 우리를 변화시켰어.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야. 가장 큰 선물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야. 두 사람은 미소 짓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회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습니다. 영자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영자의 녹음을 다시 듣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고 재생합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사람은 미움보다 사랑으로 오래 남는단다. 미정은 눈을 감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가슴에 새겨집니다.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준호도 옆에 앉아 듣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짐합니다. 사랑으로 살겠다고. 영자가 가르쳐 준 대로 살겠다고. 평생 그렇게 살겠다고. 요양병원 복도. 병원 방송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봉사 캠페인용 오디오입니다.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잠시 멈춰섭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이 남긴 목소리, 오늘도 누군가를 살립니다. 선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입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미정과 준호의 집, 거실 창가에 영자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영정 사진이 아닙니다. 액자에 담긴 가족 사진입니다. 영자가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옆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미정이 매일 물을 줍니다. 꽃이 피어 있습니다. 작지만 예쁜 꽃입니다. 영자가 좋아하던 꽃입니다. 미정은 사진 앞에 서서 말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열심히 살게요. 사랑하며 살게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사진 속 영자도 미소 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미소가 닮았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사랑은 계속됩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